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신계호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안 좋았죠. 네, 장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린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2시 이후에 이렇게 좀 들어올린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메우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개인과 기관가가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매도를 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엄청 등락폭이 좀 심했는데요. 이렇게 막 엄청 올라갔다가 그래서 뭐 1288원까지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장중에 한때 1295.2원까지 올라간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파동을 그리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요런저런 기사도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 미국의 연준의 총재가 물가 정상화까지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거더라고요. 혹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밟았잖아요. 0.75% 올렸잖아요. 그런데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 뭐 약간 이렇게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에도 0.75포인트를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물가 안정에 올인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이런 발표 때문에 더 증시가 좀 안 좋았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0년간 이런 인플레이션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잃은지, 그러니까 무엇이 일으키는지 솔직히 상관이 없다. 예, 근데 너무 높다. 이를 낮추는 게 내 일이다. 그러니까 뭐 이 원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일단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라고 지금은 원로이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7월에도 조금 힘들겠네.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연준이 올리면 우리나라는 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빚을 조금 많이 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조절을 조금 해야 되는지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자전거 타다가 과당을 했다 이러면서 페달 클립이 발에 걸렸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전에도 전용기를 오르다가 넘어진 일도 있다고 하면서 뭐 조금 뭐 안 좋더라고요. 뭐 경기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밈짤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는 이 인프라 사업을 굉장히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목이 잡혔죠. 그래서 지금 돈을 원래 이렇게 좀 더 풀려고 원래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막대한 돈을 이제 좀 갖고 오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네, 왜냐면 막대한 돈을 더 풀면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된다라는 이제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건설 이런 자재 가격들 폭등해가지고 사업이 연기 축소되고 있다라고 지금 또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놓칠 수 없고요. 아무래도 바이든이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요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머지않아 시진핑과 통화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싸게 들여와가지고 관세를 낮춰주면서 조금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이제 그 시민들의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초강세인데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정유공자 3분의 1은 개점 휴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만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여기 보시면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런 석유 공급 부족과 불안정으로부터 원유, 휘발유 이런 것들을 가격이 막 치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엄청나게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유 시장조차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 이유를 봤을 때 그때 러시아한테 굉장히 싼 가격에 그런 것들을 들여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본인들의 것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기사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이렇게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탄 발전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석탄 관련 해가지고 관련주가 좀 움직이신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천연가스나 석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조금 유럽 쪽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도 잘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4자 네, 회담이 있고요. 중국 견제에 나선다라고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경계를 조금 해야겠죠. 중국은 조금 무서운 나라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런 회담이 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의견들이 나올지도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고위 간부 가족에 대한 경제나 상호 활동을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막 엄청 그런 제재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명봉은 엄정한 당 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부패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낙마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재를 좀 하고 있으면서 이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제를 엄청 또 강화를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봉쇄 문제 관련해가지고 약간 고위직이나 네 조금 이렇게 해외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하신 분들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막 이민을 간다고 지금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더 거세게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여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도 조금 체크를 해 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공군에서요 북한 초음속 미사일 막을 새 방어 체제를 연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미사일이 이렇게 요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계속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를 착수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잘 풀어나갈지가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근데 꼭 전쟁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식으로 잘 대응을 하게 될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수 요거는 어제 기사인데요. 네. 그 코로나 신규 발열자가 1만 명대에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심 달래기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주장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약간 그냥 언론 플레이가 가능한 나라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사망자 및 누적 사망자 통계, 치명률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진짜 민심 달래기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런 북한 통계를 믿기는 어렵다,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파르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쭉 하락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완전 이렇게 딱 잡히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체크해 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4% 하락을 했고요. 네, 2391.0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2400을 지키지 못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여기 저점이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깰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원래 강력한 좀 지지가 나름 돼야 되는 건데 여기를 지금 뚫고 내린다라는 것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맥시멈이 될 수 있죠. 네. 코로나 딱 전에요. 여기죠. 이 정도. 그러면 한 2265포인트? 뭐 요 정도. 2260포인트? 뭐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점이 솔직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6% 네,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769.9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공매도 부분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 잘하면 한 700포인트까지도 네,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야, 여기가 한 저점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반대로 네, V자 상승을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좋은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심을 계속 심어주면서 계속 주가를 뺄지 증시를 조금 빼서 네, 코로나 전 이전 상태까지 돌려놓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면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나 이런 것들을 손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세아메카시닉스를 잠깐 장중에 단타를 쳤고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간단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좌가 자꾸 무너지길래 오늘은 단타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서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저는 조금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 종목이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 거지, 몇 %를 찍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냅두기 조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DKND 같은 경우도 계속 최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증시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갱신하면서 쭉 떨어질지, 네 그러면 이제 계좌를 만약에 복구하게 될 때 과연 내 단가까지 올라올지, 내가 그럼 물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여기 위에서 샀는데 요때부터 그냥 쭉 빠져가지고 지금 오늘 장대 음봉 꽂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 하한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한가까지는 안 갈 거예요. 마이너스 27%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갑자기 뭐 장중에 마이너스 한 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7만 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장난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오늘 막 그런 예상 등락률이나 뭐 전일 대비 등락률 이런 거 봤더니만 꽤나 많아요. 이런 거 보시면 이게 0181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하락률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막 이렇게 관리 종목인데 41% 빠지고 뭐 어떤 것들은 29.9% 빠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빠진 종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네, 힘들죠. 그리고 뭐 상승률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뉴스 띄우고 막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장중에 꼭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 내 종목들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경험을 해봐야겠죠. 네, 이런 하락장은 저도 처음 겪어가지고 네, 경험이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이런 공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나 그리고 뭐 약간 공매도나 반대매매 이런 것들에 인해서 조금 빠질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주는 진짜 더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어쨌든 석유 관련해가지고 조금 안정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버킷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빼가지고 네, 저는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깨버리고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꽂은 거 보니까 네, 아주 그냥 네, 파이팅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니니까 잘 대응하셔가지고 네, 계좌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벌 때는 그죠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락장일 때 내 계좌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옛날에 단태님께서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큰 하락장은 처음 겪어봐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네, 이번에 느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보고 저런 식의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녹록치 않네요. 녹록치 않아요. 계좌가 막 녹아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비중이 조금 작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100단이거나 1000단이거나 억 단이다고 하시면 하루에 막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주대신교 은행아의 주식 출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드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